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드디어 공예 몽유동원으로 향하는 길이 지난 7일 7시 청주공예 비엔날레 전야제를 겸한 개막식과 함께 화려하게 열렸죠.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해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공예 몽유동원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막을 했는데요. 다녀오셨나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간 열리기 때문에 몇 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꼭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예. 네, 올해 공예 비엔날레 주제와 슬로건이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몽유도원으로 향하다라는 주제인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주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카피가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을 정한 그 이유들을 보니까 네.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름다운 품은 그 공예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마치 꿈을 꾸는 그런 같이 몽유도원처럼 그런 즐거운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제공하겠다. 네. 뭐 이런 거겠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오늘과 미래를 잇다 뭐 이런 주제도 네네.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미래의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이제 펼쳐지다는 이런 주제로 이제 공예 비엔날레의 새로운 가치를 담다 뭐 이런 네.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제에 나타난 그런 몽유도원은 1447년 그 안견이 안평대군의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네. 이제 그린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럼 재밌는데요. 네. 그 안재영 감독이 이제 그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이제 공예의 재료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환경 공예, 또 공예 조각, 공예 회화 이렇게 생겨났지만 기존 공예가 쓰임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물질적인 면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파괴를 해서 그 오늘날 공예의 물건과 기능을 뛰어넘어 가지고 네.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이제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감독이 이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꾸는 것처럼 예술의 아름다움에 한번 그렇습니다. 빠져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올해 비엔날레 또 규모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가하는 국가랑 또 이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올해로서 이제 공예 비엔날레 20년을 맞았는데요. 네. 이제 그 본 전시는 5개 계획전과 3개 특별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제 공예 공모전과 초대 국가관 등 전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35개국 35개 1,200여 명의 그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네. 2,000여 점이 넘는 이런 전시 작품들이 이제 진열되니까 상당히 뭐 좋은 작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2,000여 점의 작품들과 그렇습니다. 1,200여 명의 작가들.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참 상당한데 지난 뉴스파헤치기도 다뤘지만요. 이 문화재조창 C에서 열리는 첫 네. 행사이니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렇죠. 들여서 네. 담배 연초 제조창을 사실 이렇게 이제 공예 아니 문화 제조창으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이곳에 담배를 만들던 그러니까 일제 시대죠. 네. 그때 만들던 거 2004년에 이제 담배 제조창으로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치되고 숲이 우거졌던 것을 청주시가 이제 이 연초 제조창을 이제 매입하면서 이렇게 문화 제조창 C로 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상설 전시관, 지속 가능한 이렇게 이제 청주의 그 어떤 공예라든지 문화의 어떤 전초기지로 그렇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허름했던 담배 공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문화 공간으로 네, 네. 재탄생을 한 건데 네. 저도 아직 직접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아직 시일 내에 지금 네. 처음으로 그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아직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못해서 이번 네. 공예 비엔날레에 또 반드시 참여를 해볼 건데 올해 비엔날레 예술 감독이 누구냐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분이 담당하셨죠? 안재영 씨인데요. 네. 광주 교육대 이제 교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3대 이제 비엔날레로 청주 이제 공예 비엔날레 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분야에 상당히 아주 뭐 안목이 크고요. 전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 안 감독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청주 이제 공예 비엔날레 이제 지휘봉을 잡으면서 네. 이제 기존의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제 과거 이제 그 비엔날레가 공예 쓰임 기능 중심이었다라면 이제 그 청주 정책성을 이렇게 좀 담은 새로운 어떤 그 비엔날레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 안재영 광주 교육대 교수는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국립도자예술학교를 졸업하는 등 아주 이 분야의 네.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 예술에 또 많은 또의 경력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분만큼 또 이번 공예 비엔날레 어떤 식으로 지휘가 될지 또 많이 궁금한데 네. 개막식이 바로 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행사에 또 많은 명사들이 참석하셔서 또 개막식을 네, 빛내주셨는데 또 아주 특별한 분이 참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참석을 해서 네. 뭐 이제 그 작가들도 격려도 하고 거기 전시된 작품들도 둘러 이제 보셨는데요. 이날 행사는 뭐 조직위원장이 한범덕 시장은 뭐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충북도지사 이제 맡고 있는 이시종 지사, 네.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국내 작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은 뭐 4년 만에 이제 부활한 이제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 시상식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축하 공연, 축사, 뭐 개회 선언 등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 이제 그 개막식도 화려했습니다. 이번에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요. 네. 17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예 공모전이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개막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상식을 또 같이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5팀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탑 11이 선정돼서 개막식에서 이제 총 상금 1억 4천만 원을 이제 시상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야의 팀들이 또 수상이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연초 제조창이 새롭게 탈바꿈한 이제 문화재총 C 클러스터에는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 분야는 뭐 이제 그 시상자들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가 좀 잘 모르지만은 네. 그 11개 탑 11개 분야가 이제 선정돼서 네. 금액도 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4천만 원이니까 이런 시상금이 풍성하다는 건 그만큼 작가들이 그 뭐 이렇게 시상금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시상금을 받게 되면 또 의미가 있죠. 예, 의미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작품 활동에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럼요. 상당히 아주 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시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총 11개 팀이 우선은 선정이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올해 작품 볼 때 또 네. 관전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이제 메인 그 전시한 그 청주문화제조창 C도 중요하지만 네. 7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뭐 정북동 토성, 네. 율량동 고가, 또 청주 역사 전시관 등 7개 공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저는 시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설로 된 그런 이제 전시장에서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이제 청주문화제조창에서 앞으로 상설 전시도 하고 네. 거기 이제 전시 공간이 크게 마련됐기 때문에 그거와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7개 국립, 공립, 사립 이런 전시관에서 공동으로 전시한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2019 이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네. 중국 현대미술의 또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왔습니다. 네. 초대 국가관인 중국관에 네. 중국 현대 그 미술의 4대 천왕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다고 그래요. 네. 팡리준과 위에 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한중 교류, 소통, 치유전 뭐 총감독도 맡았던 사람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초대 국가전에 가시면 그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의 민지는 뭐 소화소, 비상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시를 하게 되고요. 네. 2019년 신작 시묵 이제 그 팡리준의 그 2016 등 이런 작품들을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도 그 문화의 깊이가 대단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그 중국에서 14억 인구 중에서 4대 천왕이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네. 한번 그 관람해서 한번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직접 후기를 또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 공예 전시뿐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들도 참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청주의 7개 전시관을 메인 전시관에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국립, 공립, 사립 이런 전시관에서도 작품을 이렇게 이제 그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버스를 타고 한꺼번에 쭉 관람을 하실 수 있다는 투어를 거 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아셨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품 전시 도슨트가 또 네. 올해 처음 이제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네. 네, 도슨트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또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지 가면 문화 해설사가 있듯이 네. 도슨트란 말은 좀 어려운데요. 좀 사실 생소한 네, 단어더라고요. 그 작품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전문가 식견으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작품 설명 해설가라고 보면 그렇게 될까요?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 또 운영이 되는데 네, 또 네.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중점을 맞춰서 네. 또 운영이 될까요? 이 도슨트를 양성하는데요. 이제 여기 중학생,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론 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학생들 20명 선발을 해가지고 네. 또 이제 그 가족이나 청소년 단위로 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차례 교육시켜서 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한 분은 또 이제 그 15일부터 19일까지 전문 도슨트 19세 이상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도 양성을 해서 일반 관람객이라든지 또는 그 VIP 관람객 맞춤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그 도슨트를 맡게 되는데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차별점이자 이것이 주력 사업이기도 하다고 그러네요. 그렇네요. 교육도 시키고 네. 단순히 이제 전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후학이나 네. 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일자리 채용으로까지 또 연결이 되는 점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네. 또 색다릅니다. 네. 네, 이 올해도 다양한 공예 작품 전시와 참여형 프로젝트로 청주 시민과 도민 또 그리고 각국의 여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뉴스파헤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